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IF 조건의 특성을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CIF 조건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서류 인도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의 거래 대상이 일종의 서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 넘긴다는 거, 서류만 넘기는 거지, 사실 서류는 난 안 받고 물건만 받을래, 내지는 서류는 안 주고 물건만 넘길래, 이게 불가능하고요. CIF는 근본적으로 서류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번째 동그라미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서류예요. 적법한 서류예요. 그러면 완벽하고 적법한 서류를 제시하면 매수인은 물품에 도착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물품이 하다못해 뭐 잘못돼 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쟁송을 하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지, 서류가 완벽한 서류가 제시되었다면 서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한 상한으로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물품이 완벽하게 도착을 했어요. 물건이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고 목적항에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물품을 인수해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CIF 조건이 가지고 있는 서류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 서류를 중간에 매도 매수를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재판매를 해가지고 운송 중 전매를 가능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CIF 거래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CIF 조건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서류가 그만큼 중요한데, 서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품을 매도인이 선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는 게 결국에는 선화증권으로 귀결됩니다. 뒤에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결국 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적한 것에 대해서 해상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서류가 획득되어지는 장소, 물품을 선적하고 선화증권을 받아내는 장소, 그런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곧 선적지이기 때문에 CIF는 서류 인도 조건이자 선적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 서류가 중요하고 그 서류가 사용되는 곳이 이제 선적지, 사용되어진다라기보다는 서류가 발행되는 곳이죠. 서류가 발행되고 하는 곳이 선적지이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CIF 유역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CIF 유역의 그 유역은 양육지죠. 양육지죠. 사실 그래서 CIF 유역이라고 하면 선적항이 아니에요, 유역은. 그래서 뒤에 양육항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양육지 인도 조건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단지 CIF에서 뒤에 오는 저 유역은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곳이지, 실질적으로 서류가 발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품 선적과 서류 발행이 이루어지는 계약 이행의 장소는 아니란 거죠. 거기는 단지 비용을 거기까지 부담하는 매도인의 의무의 연장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FOB하고 비교해 봤을 때, FOB와 CIF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앞서서 FOB보다 매도인이 운임 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FOB와 CIF의 차이점이긴 한데, FOB와 CIF가 공통적인 부분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적한 것을 통해서 바탕으로 발행되는 서류를 취득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OB도 선적지 조건이고 CIF도 선적지 조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FOB, CIF 다 인카텀스 상의 FOB, 인카텀스 상의 CIF죠.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만 알고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인커텀스 상에 있는 FOB만 FOB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배웠죠. 아, 인커텀스 상의 FOB는 그냥 교과서 상의 FOB구나. 실무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고, 이 인커텀스 상의 FOB보다 그 앞선 세대의 조상 FOB들 할게요. 조상님들, FOB의 조상님들, 클래식 FOB이거나 국내용 FOB. 국내용 FOB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 나오는 FOB 베슬이든 FOB 데스티네이션이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영국의 클래시컬한 FOB, 국내 거래용. 국내 거래용 FOB.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 혼란할 수 있는 것은 클래식 FOB를 얘기를 할 때 교수님들에 따라서 영국의 국내 거래용 FOB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국의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이전에 수출용 FOB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돼요. FOB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인커텀스 상의 FOB를 말하는 건지 실무상의 FOB의 변형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된 뭐 클래시컬한 국내용 FOB인지 수출용 FOB인지 내용을 봐야 돼요. FOB라고 할 때는. 근데 CIF는 그만큼 변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커텀스 상의 FOB와 CIF를 놓고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 다 선적지 조건이고, 차이점은 FOB의 경우에는 비용의 연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물품 본선 적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CIF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연장이 되어서 여기 만약에 CIF 유효처럼 유효함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 운임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용 운임,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합 가격 조건이다 라고 하고 있죠. FOB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뭐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한테 뭐 본선 적재하거나 그렇게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때 그 분기점에서 위험 부담도 넘어가고 비용 부담도 넘어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FOB를 그림으로 볼 때 까만 선을 기준으로, 까만 선에서 왼손, 왼쪽, 이쪽 편은 매도인, 이쪽 편은 오른쪽, 헷갈리네요. 이쪽 오른쪽은 매수인,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선 하나를 기준으로 우리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선 긋기 해가지고 이쪽은 누구 거, 이쪽은 누구 거, 쉽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CIF가 안 그렇잖아. CIF 그림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열어볼 수 있는 11주차 강의 자료 열어보면 CIF는 선이 여기도 그어져 있고 여기도 그어져 있잖아요. 선이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물품을 선적하는 선적지에 그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하는데, 비용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어 분기점이 하나 더 있죠. 매도인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보험료까지. 그러니까 깔끔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죠. 상대적으로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CIF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름 자체도 코스트 인슈어런스 플라이스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비용들의 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름도 그렇게 붙여져 있지만, 고 프라이시라는 내용 혹은 코스트라는 내용,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시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매도인의 부담이냐라고 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CIF 조건에 있어서 가격 조건상 특이한 점은 매도인의 위험 부담 아래 선적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 이게 사실 C예요. CIF 할 때 C.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특수 비용 I하고 F. 요게 이제 복합 가격이라는 게 요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매수인은 위험이 이전된 이후
정기선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아닌 한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 그 물품과 관련하여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부가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라이터에 대한 어떤 부선료, 부두 상용료,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선적에 관한 지시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결정할 권한이 매수인한테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운송 중 그 물품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부가금. 이게 누구에게 기속이 된다?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CIF. 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본선 해상 운송 계약에 따라서 해상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만 매도인의 부담이에요. 그리고 그 운송에 대한 보험료만 매도인의 부담이에요. 운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해져 있는 운임 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비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그런 것의 기속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한테 갑니다. 왜? CIF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위험 부담의 분기와 비용 부담의 분기가 물품을 본선 적재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할 때 왼쪽에 있는 까만 선을 통과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엄청 오네요. 오늘 왜 그러지?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이켜보면 CIF가 선적지 조건이다 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요. FOB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기선이 물품의 인도 시점이자 위험의 분기점이자 비용의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딱 그 왼쪽 선을 기준으로 선을 딱 넘어가면 오른쪽이 딱 되면서 매수인의 비용인 거예요. 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의 비용, 매수인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생겨나는 모든 잡스러운 비용들 다 매수인의 부담이에요. 아니 그러면 매도인은 뭐 하는 건데? 매도인은 정말 딱 그 운임, 정말 딱 그 보험료만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술을 10시, 한 9시 55분 되면 나가라 하던데. 그죠? 많이 못 먹어요. 아무리 사람이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려도 10시면 뭐 한 2차 끝날 때쯤 되는데 한계가 있어. 많이 못 마셔. 근데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막 죽어라, 부어라, 뭐, 그죠? 뭐 1시, 2시까지 막 마셨어. 그 중에 전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친구가 완전 정신이 인사불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뭐 그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일단 살려서는 집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부릅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친구를 택시에 넣어요. 거의 짐짝처럼 실리겠죠? 짐짝처럼 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 카카오 택시가 그런 게 좋죠. 목적지나 이런 거 딱 지정을 해가지고 미리 요금도 선결제 가능하잖아. 그죠? 미리 내가 해줘. 자, 인사불성돼 있는 친구를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택시에 밀어놓고 내가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한 다음에 비용도 내가 카드 결제를 해서 보냈어. 그러면 인사불성된 친구를 보낸 내가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인사불성된 친구를 택시에서 끄잡아내서 집에 방에 처박아 놓고 잔소리를 퍼부을 내 친구의 어머니가 매수인이에요. 내 친구는 사람이지만 거의 짐짝처럼 택시에 실려가죠. 택시가 운송인이에요. 근데 그렇잖아, 맞잖아. 나는 집으로 보내줬고 목적항, 그러니까 CIF 친구 집이지. 친구 집이 목적지니까 목적지까지 가라고 내가 내가 맞잖아요. 내가 매도인이니까 택시를 카카오로 불렀어. 운송계약 체결했죠.
내 친구라는 운송 화물을 택시에 밀어 넣었어. 선적까지 해줬어요. 선적까지 해줬어. 그리고 뭐예요? 운이 뭐 보험료는 택시니까 없지만 어쨌든 운송 계약도 내가 했고 카카오 콜을 부르는 게 내가 운송 계약이지. 그리고 내가 카드 결제해줬어. 비용 내가 부담했잖아. 근데 가다가 내 친구가 가다가 곱게 가면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택시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뭐 실례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택시 기사한테 드려야 되는 그 택시 청소비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 누가 내야 될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내야지. 그런 비용까지는 내가 못 내주겠네? 예. 그거 생각해봐요. 예. 그러니까 매도인의 역할이란 거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 뭐 뉴욕항이야. 뉴욕항이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택시 잡아가지고 운송비 줘서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택시 문을 딱 닫는 순간 사실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친구 막 케어하는 거 피곤하잖아. 그런 다음에 택시에 밀어놓고 보내라 돈 주고 보내면 일단 있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마시러 가잖아.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매도인의 의무는 끝났어. 여학생이면 뭐까지 하는데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택시 번호 적어놓고 잘 도착했는지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지. 집에 잘 들어갔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일단 내가 택시 구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면 내 역할은 끝인 거잖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추가적인 세금이나 뭐 위험이나 문제들은 매수인의 영역인 겁니다. 왜? CIF는 선적지 조건이거든. 선적지 조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CIF 조건에서 C는 사실 그러면 I하고 F를 떼놓고 C만 놓고 봤을 때 이 C가 FOB 비용하고 FOB 조건의 가격하고 똑같으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운송 계약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매도인의 기속이에요. 매도인 쪽에 기속이 되어 있어서 I하고 F를 떼고 여기 있는 코스트만 놓고 봤을 때 FOB하고 똑같으냐? 그렇진 않다. 아무래도 CIF의 C가 FOB 가격보다는 높다. 그 점까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CIF 계약의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